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과연 지금 SEC 게리 갠슬러의 암호화폐 규제는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노골적이지 않은가? 편파적이지 않은가? 굉장히 지금 여러 곳들에서 게리 갠슬러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FTX 샘 뱅크먼 프라이드와의 살짝 의심스러운 이해관계, 그리고 어쨌든 눈에 띄게 돈을 밝히는 문어 대가리 아저씨 게리 갠슬러. 하지만 굉장히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고 MIT에서 강의까지 했던 그의 지적 능력은 SEC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아주 달콤한 멘트로 그들의 비판을 또 한 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란 곳에서 자유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축통화국이지만 어쨌든 돈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보수적이죠. 단 한 푼도 우리는 손해볼 수 없다. 지금 제롬 파월의 멘트들도 그렇잖아요. 신흥국들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미국만 존재해야 된다, 미국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기조로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돈 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죠. 자본충들, 돈의 노예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한 국가를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 통화 정책과 그리고 전쟁이죠. 그리고 충분히 그들은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 쪼물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SEC 게리 갠슬러를 저격하는, 비판하는 유럽 최고의 디지털 자산 규제 투자 운용사 니켈 디지털 CEO 아나톨리는 어떻게 저격을 했을까요? 참 요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참 사이다 발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SEC 게리 갠슬러를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궁금했지만 섣불리 논평을 쓸 수는 없지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바른 말들을 누가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암호화폐를 살아가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살아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했냐, 아니면 저 같은 유튜버가 했냐, 아니면 전통 금융의 인플루언서가 했냐, 굉장히 그 차이가 크죠. 분명 영향력도 훨씬 클 거고. 어쨌든 니켈 디지털 어셋 매니지먼트는 뱅커 트러스트, 골드만삭스, JP 모건, 그리고 도이치방크, 말만 들어도 어마무지한 은행들이죠. 그리고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과 단연간의 경험을 쌓은 헤지펀드 베테랑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 입김이 더 커 보입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명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깔려있는 수많은 규제안에 대한 지식이 높겠죠. 자, 어쨌든 인양반 아나톨리는 SEC 게리 갠슬러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SEC와 게리 갠슬러는 제네시스와 제미니 거래소의 고객의 최근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투자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SEC를 홍보하는 걸로 보였다. SEC의 진정한 관심사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소비자 보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입지를 높이려는 건지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건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어쨌든 SEC의 진정한 관심사가 대중들이 보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인다. 접근 방식부터가 틀렸다. SEC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명확성을 거부하고 투자자들이 이미 피해를 본 다음 꼭 뒷북을 치고 있었다. 마치 그들과 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마치 그들에게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소잃고 외양간만 고치고 있다.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규제의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SEC의 조치 중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오랜 시간 테스트를 거친 증권법. 지금은 2023년이고 암호화폐는 근본적으로 증권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SEC의 게리 갠슬러는 1933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의 증권법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권법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뒷북을 친다.
일단은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발생을 하면 예방 주사는 주지 못하고 항상 증권법을 들먹거리면서 모든 걸 마음대로 규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으로 보니까 SEC의 주된 목표가 소비자 보호였다면 제네시스나 제미니를 그냥 2년 동안 넉넉히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먼저 그들을 규제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행동에 나설 수 있었지만 결국 모든 일은 터져버렸다. 누가 봐도 이거는 SEC의 비합리적 행동이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선행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정부 규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는 매우 무능하다. 무능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투명화가 되고 정부 규제의 틀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SEC 게리 겐슬러가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을런지 솔직히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총이 1조 달러인데 게리 겐슬러가 그 규모의 돈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건 저의 뇌피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래소 CEO들, 특히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의 겨울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SEC는 그 어떤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 항상 그들은 투명하길 원했고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성장을 원했다. 수년 동안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한 모든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깡통을 걷어차서 현물 시장이 조직에 너무 취약하다는 피곤하고 아주 그지같은 변명을, 아주 오래된 변명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다. SEC의 근본이제는 시대착오적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위 테스트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 상호작용의 복합성이 21세기 정보 현실이 급증하는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19세기 세기에 더 가까웠던 시기와 관련이 있다. SEC가 진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기보다는 초기 산업의 설계를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으로 검증이 된 법률이 2023년 지금의 정보화 시대의 변화하는 현실을 꼭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옛것을 버려야 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오히려 오래된 것들이 매우 두렵다. 방금 한 말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래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새 것은 잘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 말 있죠. 미신이지만 오래된 옷 깨진 그릇은 집으로 들어오려는 복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어쨌든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다 버리고 모토로라 핸드폰을 쓰라면 쓰시겠습니까? 그냥 던져버리겠습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